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우호적인 친서를 주고받았다며 북한이 경이로운 미래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미국 친서 외교에 대해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비핵화 진전에는 결국 실무 협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이란 추가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북한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밝은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I think Iran potentially has a phenomenal future. And I say that about North Korea too. I've said it about North Korea. I think North Korea has a phenomenal future.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의 내용을 묻는 기자 질문에는 자신의 생일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매우 우호적인 친서였고 자신과 김 위원장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김 위원장의 서한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두 정상의 친서 교환이 비핵화 협상의 진전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핵화를 담보할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I guess the key question I have is what is in these two letters. It strikes me that if Trump was happy with the Kim Jong-un letter, there must be something in there about denuclearization. 다만 북한 역시 친서에 만족을 표시해 양측 논의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편지 내용을 알 수 없는 만큼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친서를 통해 실무 협상 재개의 가능성을 일부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hat has to happen for anything serious to move forward on denuclearization is senior level working talks. 또 최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유연한 접근을 언급하고 김 위원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며 양측의 서한을 토대로 실무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실무 협상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실무 차원의 협상이 없다면 아무리 친서가 오가도 하노이 정상회담 때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이 잠정 중단했던 집단 체조 공연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당 공연을 북한을 관광할 때 반드시 관람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포함시켰는데 북한이 어린이들을 착취해 외화벌이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고려 여행사의 홈페이지입니다. 가장 이른 관광 상품인 6월 29일부터 매스게임, 즉 집단 체조 공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 관영 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가 중국 여행사에 보낸 통지문을 입수해 공연이 24일부터 재개됐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집단 체조 인민의 나라 개막 공연을 관람한 뒤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따라 내용 수정을 위해 공연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창작, 창조 기풍, 무책임한 일본세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집단 체조 공연 좌석은 4등급으로 구분되며 가장 비싼 좌석은 약 $910, 가장 낮은 등급인 3등석은 $110입니다. 문제는 북한 관광의 모든 프로그램에 집단 체조 공연이 필수 코스로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집단 체조 공연을 의무적으로 관람해야 하며 사전에 관람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여행사증 신청도 받을 수 없다고 도쿄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강력한 경제 제재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의 집단 체조 공연은 착취를 통한 외화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But it's only the kind of event that a command economy where they don't have to pay anybody can do that. North Korea, they don't have to pay people, so they can do these. 또 국제 인권 단체들과 탈북민들은 어린이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리고 또한 체제 선전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고생하는 북한의 아이들입니다. 2019년에 발표된 인민의 나라는 과거 아리랑과 지난해 빛나는 조국에 이어 올해 새로 구성된 것으로 북한은 최근 시진핑 주석 방북 당시에도 해당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아 VOA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참전용사들을 만났습니다. 이 아흔을 넘기고 있는 참전용사들은 전쟁이 바로 어제 일 같았다고 회상하며 나라를 위한 희생을 다음 세대들이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학도병 입대 뒤 7사단 소위로 임관한 91살 이경주옹. 임관 뒤 첫 전투였던 영월에서 총을 맞고 전사한 부하 생각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걔가 마지막 한 말이 서대장님. 우리가 보통 하면 급할 때 어쩌다 보면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엄마. 근데 내가 죽을 때 한 말 마지막 말이 서대장이에요. 왼쪽 팔꿈치에 난 파편상은 당시 치열했던 전투 상황을 보여줍니다. 빛바랜 사진 속 카키색 군복에 짧은 머리에 앳된 청년들. 사진 속의 청년들은 반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 아흔을 넘기고 있고 간직해온 훈장들은 파란만장했던 세월을 느끼게 했습니다. 전쟁 당시 미 25사단 메가더 부대에서 하사로 참전했던 김랑기옹. 18살 학생 시절 경남 함안, 강원도 인제 등지에서 북한과 중공군에 맞서 전투를 벌이다가 7차례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포산 지나가면요, 공중을 이렇게 보면 지나가요. 그 아주 들으면 알아요. 포탄 새까만 게 지나가요. 죽을만한 게. 꽹과리 등을 이용한 중공군의 야간 기습 포위는 아직도 죽음의 공포를 만드는 무서운 기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파편으로 팔꿈치를 잃은 91살 박진우옹. 눈앞에서 가장 친했던 전우를 잃었고 그 충격은 아직도 이어집니다. 밖에 보아리 그냥 가까이 와 터져가지고 사람이 뿡 하고 떠가지고 말이에요. 사람은 어디로 간지 없고 사람 다리 하고 이게 작업복 하고 이 철모만 떨어지 철만 뚝 떨어져요. 사람은 날아가고 없고. 한국군 보병 2사단 소령으로 제대한 이광수옹은 중공군 개입으로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 가장 한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북진에서 통일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밀려나오고 이러니까 제일 실망되고. 90년대 창립 당시 300여 명에 달했던 워싱턴의 6.25 참전 유공자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수많은 용사들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 줄 것을 바랬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24일 비건 대표의 방한 일정을 공식 확인하면서 비건 대표가 한국 당국자들과 만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방한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등을 만나 오는 30일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대북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은행 3곳 가운데 한 곳이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24일 대북 제재 위반 조사를 위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소환장 발부에 불응해 법정 모독죄를 받은 중국 대형은행 3곳은 중국 교통은행과 중국 초상은행,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은 미 금융망 접근 차단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은 중국 내 규모 9위로 미국 정부가 이 은행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조치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하고 이를 위한 관련국들의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 아세안 10개국 회원국 정상들은 23일 방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성명에서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국들이 평화적인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증진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중국 등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모든 관련 결의들이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대화를 위한 건설적인 여건을 증진하기 위해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등 아세안 주도의 대화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